자, 다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질문 있는 것들 출발을 해볼게요. 자, 어제 내가 보냈는데 1번 정답 5번이 맞아요. 4번이라고 같더라고. 그래서 5번이 맞고. 자, 출발합니다. 요거 일단 채점이 혹시 안 돼 있는 사람 있으면 카톡 열어서 채점 하시고요. 채점, 미나니 전달 받았어? 어머니한테? 응. 그래서 나머지는 짝수 번호 기준으로 내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을 해봅시다. 일단 지질시대와 진화 파트 짝수 번호 출발합니다. 2번부터 10번 사이에 질문 갈게요. 4번. 자, 4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을 보고 나눈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자, 암모나이트 보이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그 다음에 삼엽충 고생대, 화폐석 신생대, 삼엽충 고생대. 거기 보니까 삼엽충이 같은 위치에 놓여 있고 위에 부정합면이라는 말이 보이죠? 자, 부정합면은 뭐냐면 무언가의 지층에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층이 뭐 부딪히거나 아래로 이게 들어가고 섭입되거나 융기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들어갔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대 암모나이트와 신생대 화폐석이 같은 위치에 모여버린 거야. 그럼 이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 자, 철수부터 확인. 자, A지층이 생성된 시기에 바다에서 생활하던 생물들이 최초로 육상에 진출했을 거야. 자, A지층이 생성된 시기는 중생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최초로 육상에 진출했다. 요거는 이제 고생대를 뜻하고 있거든요. 고생대는 삼엽충에 해당하니까 B나 D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오케이, 철수 땡. 영희. B와 D는 같은 지질시대에 맞습니다. 자, 민수.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지층은 C일 거야. 가장 나중이면은 신생대. 오케이, C가 맞습니다. 자, 순위. 두 지역 모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바로 부정합면의 정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정합면. 그래서 실제로 저 암모나이트는 원래 바다에 사는 친구죠. 그렇죠? 삼엽충도 바다에 사는 친구다. 근데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산 위에 있지? 얘가 지층이 융기가 된 거야. 융기가 돼서 바닷속에 있던 암모나이트가 실제로 캐나다 산 꼭대기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오이, 질문 잘했어요. 자, 10번까지 또 추가 질문. 잘했습니다. 자, 12부터 20까지 가겠습니다. 14번. 자, 14번 질문 나왔습니다. 열어보고. 자, 여기 지금 아마 너희가 푸는 문제 중에 13이나 14번이 막 16년, 18년도 문제가 지금 들어있거든? 근데 이게 범위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개정 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준으로 지금 뭐 대멸종 2번이 지금 보이는 상황. 내려와서 확인해 봅시다. 기억. 고생대가 끝날 무렵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했습니까? 정확히는요. 고생대 중기에 육상생물 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무렵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래프상에서 대멸종이 일어나는 시기가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래프상에서도 고생대 중간에 육상식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치? 육상에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건 고생대 중기에서 출현했다가 맞습니다. 자, A 시기의 생물 과의 수는 저 과가 뭐냐면 생물을 나누는 기준이 원래 과, 속, 종 뭐 이런 것도 나누거든요. 무슨 속, 무슨 종, 무슨 과. 예를 들면 뭐 고양이과, 호랑이가 고양이과거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과의 수 얘기합니다. 변화는 해양동물의 육상식물보다 크다. A 시기 보세요. 오, 그쵸. 맞죠. 왜냐면 A 시기는 판게아가 형성되고 뭐 빙하기가 있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디귿. 삼엽충은 B 시기에 멸종하였다.
삼엽충은 지금 B가 아니고 A 시기에 멸종을 합니다. 그렇죠? 고, 삼환, 필과 푸니까 삼엽충은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이 일어나죠. 오케이, 14번 해설했고요. 자, 20번까지 추가 질문 있나 확인. 오이, 잘했어요. 자, 22부터 30번까지 갑니다. 좋아요. 32에서 지금 35에서 끝났네요. 32, 34에서 질문. 오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생물 다양성과 유지로 넘어가자. 자, 2번부터 10번 사이에 질문. 몇 번? 3번. 오케이, 자, 3번 갑시다. 자, 생물 다양성과 유지. 자,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ABC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학생 A부터 출발. 자, 산림, 초원, 사막, 습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렇지. 생태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동물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 초원, 사막, 습지 전부 맞습니다. 맞고요. 자, B. 사람마다 눈동자색이 다른 것. 오케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 묶였죠. 같은 종 안에서 눈동자색. 자, 눈동자색은 뭐라 불러? 형질이라고 불러. 형질. 그렇지. 그럼 내가 가진 형질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형질이에요. 그죠? 아, 그러면 형질이 다른 거. 이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맞습니다. 자, C. 유전적 다양성은 동물 종에서만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동물, 식물, 심지어 세균마저도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곰팡이도 유전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면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문제를 풀면서 봤는데 위에 봐봐. 9월, 고3 9월 생명과학원이라 돼 있잖아요. 이게 생명과학원 안에 있는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됐던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생명과학은. 오케이, 좋아요. 10번까지 또 질문.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부터 이제 홀수번 질문하셔도 돼요. 11부터 어디까지냐? 23까지 갑시다. 11부터 23. 이건 좀 할만하죠, 그렇죠? 그냥 약간 뭐랄까, 이건 상식선에서 풀리는 느낌이거든. 원래도 이게 좀 쉬운 파트여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그 뒤에 1번부터 이건 좀 어려운 게 있거든. 1에서 7번 사이의 질문. 해봐. 6번. 오케이. 3번. 오케이. 3번, 6번. 또 7번까지 또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이 두 문제 모두 생명과학 1, 이게 수능을 출제하는 문제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표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 ABC를 나타냈습니다. 자료는 바나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나나가 실제로 씨 있는 바나나랑 씨 없는 바나나. 우리가 먹는 건 씨 없는 바나나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A는 초원 강력이 나오니까 이거 생태계의 다양성인 것 같고요. 자, 두 동일한 두 그지? B가 유전적 다양성, C가 종 다양성입니다. 잡아놓고. 자, 밑에 봐봐. 바나나 야생종은 그림과 같이 씨가 있어. 씨를 통해 번식하지만, 자, 씨를 통해 번식한다. 요거는 약간 그 범위가 벗어납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얘는 유성 생식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유성 생식이 뭐냐면 성이 유자가 있을 유자야. 예를 들면 우리 남성, 여성 성이 있죠. 또는 강아지, 암컷, 수컷 성이 있잖아. 성이 있는 생식을 다 유성 생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말은 뭐가 있냐? 무성 생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메바가 있어요. 자, 아메바는 이렇게 생겼죠. 아메바는 무성 생식을 합니다. 얘가 딱 갈라지면은 그냥 쪼개지
쪼개지면 두 마리가 되거든요. 얘는 C라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없는 거야. C는 생식세포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성생식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C를 통해 번식하지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C가 없다. 이는 야생종을 개량하여 개발한 씨 없는 바나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 옮겨 심어 번식. 얘가 바로 무성생식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무성생식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아메바가 갈라지는 건 분열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처럼 뭐 줄기를 떼어다가 옮겨 심은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다시 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울 수가 없죠. 뭔가 새로워지고 그래야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거든. 얘는 환경에 적응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느 지역, 일부 따뜻한 지역의 바나나 재배가 곰팡이 병이라는 게 나서 실제로 바나나 나무가 싹 다 죽었다 그래요. 걔네는 이겨낼 수 없어. 왜?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기억. A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그치? 생태계니까 오케이, 맞다. 자, 니은. 기억보다 니은이 B를 높인다. B가 뭐야?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려면 기억이 더 높일 수밖에 없죠. 니은이 틀렸네요. 디귿. C는 종 다양성이 맞다 해서 정답 3번. 그 다음 6번 질문 해결해 봅시다. 자, 어떤 숲에 사는 새. 요거는 너희가 풀기 좀 어렵긴 할 텐데. 자, 이것도 좀 설명해 볼게. 자, 새 5종. 기억에서 미음이 서식하는 높이 범위를 나타냈다. 나는 숲을 이루는 나무의 높이의 다양성에 따른 새 종류의 종 다양성을 나타낸 것이다. 나무 높이의 다양성은 숲을 이루는 나무의 높이가 다양할수록 그 높이의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아진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뭐 나라는 그래프를 보고 뭘 판단하냐면 나무의 높이가 나무 높이의 다양성이 다양해질수록 어때? 새의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이 서식하는 높이는 미음이 서식하는 높이보다 낮다. 자,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기억은 한 3m 이하. 여기 지금 이 높이가 X축에 있어요. 한 3m 한 이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미음 같은 경우는 9m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서식하는 높이는 미음이 서식하는 높이보다 낮다가 맞는 말이었죠. 이거 그냥 해석만 하면 되고. 니은. 자, 구간 1에서 니은과 디귿은 한 개체군을 이루어 서식한다. 자, 개체군의 의미가 뭐였어? 한 종. 그지? 한 종. 근데 얘네가 지금 나눠졌잖아요. 기억에서 미음까지 나눠진 이유가 뭐야? 새가 5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절대 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한 개체군이 아니고 뭐 다른 개체군이다. 이렇게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른 종이다. 아니면 이거 뭉친 말 뭐 있어? 군집이라는 단어도 있었지. 그치? 군집을 이룬다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둘은 같은 종이 아니니까 니은 땡. 디귿. 새의 종 다양성은 높이가 H3인 나무만 있는 숲에서가 높이가 H1, H2, H3 나무가 고르게 보여 숲에서보다 높다. 그치? 나무의 높이의 다양성이 낮을수록 새의 종 다양성이 낮죠. 그럼 얘는 높다가 아니고 낮다로 바꿔줘야 돼요. 낮다. 왜 그러냐면 아까 나라는 그래프를 보고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오이, 잘했습니다. 자, 7번까지 또 추가 질문 있나 확인? 오케이, 생태계와 환경 갑니다. 자, 생태계와 환경 1번부터 10번 사이의 질문. 5번. 자, 5번 보세요.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 가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이고 나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니까 동그라미 안에 동전이 쌓여있죠. 자, 우리 동전 쌓여있으면 무조건 엽록체였어요. 그죠?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내려가 봅시다. 자, 기억. 기억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환원된다. 이것 때문에 질문했구나. 자, 환원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환원이라고 하는 말은 산소를 내놓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연소하는 과정이잖아요. 자, 화석연료가 연소한다. 자, 연소. 다른 말로는 무언가를 태우는 거야. 무언가를 태울 때. 자, 이거 쉽게 생각해보면 이거야. 내가 만약에 뭐 쓰레기를 태워도 되는 건가? 하여튼 쓰레기를 뭐 태웠어요. 그럼 이게 탈 때 산소가 없으면 탈 수 있을까? 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산소가 없는 상황이. 뭐 예를 들면 촛불에 불이 붙어 있어요. 컵으로 씌웁니다. 불 꺼지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소가 하는데 꼭 필수 조건. 연소를 하려면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연소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화석 연료가 환원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산화환원 파트를 우리가 지금 따로 보지 않았었는데 기억은 화석 연료가 산화된다라고 일단 적어두시고요. 자, 이 과정을 다시 공부를 한번 해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화석 연료가 산화가 되고 있고 연소를 하는 과정에 산소가 관여하여 그 산소가 들어가서 화석 연료의 일부에 붙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의 일부의 화학식이 산소를 얻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산화된다가 맞습니다. 일단 알아주시고 이 화학식을 내가 이따가 하나 뽑아서 나눠줄게요. 자, 니은 과정에서 탄소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합니까? 니은이 뭐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가죠. 이거 뭐냐면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 먹은 거야, 니은은. 자,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러면 풀 속에 들어있던 유기물인 포도당을 뜯어 먹은 거죠. 니은 맞는 말. 지금 나는 가의 소비자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가의 이 광합성이 가의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에서 일어난다로 바뀌어야죠. 생산자에서 일어난다. 오이, 잘했습니다. 자, 10번까지 또 질문. 오케이, 넘어갑니다. 11에서 20까지 질문. 없어요. 자, 21에서 31까지. 21에서 31까지 질문. 오이, 다들 잘 푸네요. 지금 아마 너희가 풀면서 좀 느끼겠는데 생명이랑 지구 파트가 상대적으로 물리화학보다 조금 쉬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외울 게 많고 외우는 걸 좀 싫어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안 되긴 하겠지만 접근 자체가 조금 덜 어려운 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뭐 공부를 하고 뭐 할 때에도 만약에 이 심화반이 끝났어. 그리고 그 뒤에 뭘 공부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통합과학 전반에 걸쳐서 계속 공부를 하셔도 되고 또는 물리화학을 골라서 하셔도 되고 또는 물리화학을 뭐 선행으로 돌려서 물리원, 화학원에 나오는 좀 심화된 내용을 보고 내려오면 얘네 여기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화가 되게 쉬워질 거거든요. 그것도 가능하고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생명과학을 전공했지만 생명과학 선행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시간 아까워요.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네가 배우는 생명과학 내신은 유전이라는 파트가 빠집니다. 유전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알아두면 돼. 물론 유전이 파트가 빠지는데 그걸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메디컬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뭐 궁금하면 나중에 나한테 다시 물어봐. 자, 생태계 환경 뒤에 1번부터 14번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12번. 또 다른 친구. 오이 없어요. 자, 12번 갑니다. 자, 이것도 생명과 원에 나오는 문제죠. 자,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와 A, B, C의 에너지 양을 생태 피라미드로 나타냈고
표는 이 생태 교선의 영향에 효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BC는 1차, 2차, 3차 중에 하나이고 1, 2, 3은 ABC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에너지 효율은 C가 A의 2배이다. 아, 요거 한번 써봅시다. 자, 일단 밑에 피라미드에서 잡아볼게요. 생산자가 맨 아래에 있고요. 분명히 순서대로 올려주면 돼요. 그죠? A가 1차, B가 2차, C가 3차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자, 일단은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A, B, C 잡기는 어렵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 거야. 가정. 자,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는 영양 단계를 A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게 만약에 A였다면 해보는 거야. 자, 저게 A였다면 전분의 현 곱하기 100 하기로 했었죠. 전이 1000이에요. 그럼 1000분의 X 곱하기 100이 돼버립니다. 그럼 걔가 15%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 X가 150이 돼야 돼요. 150. 자, 그러면 C의 에너지 효율이 A의 2배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2가 B가 되고 1이 C가 돼야 맞는 선지가 돼버리죠.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다시 2가 B가 돼야 되고 1이 C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150분의 B의 에너지양 곱하기 100이 10%가 나와야 되는 상황. 그럼 B의 에너지양이 15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C는 15분의 3 곱하기 100, 20%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C의 에너지 효율이 A의 2배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모순이죠. 아니네.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아, 영양 단계 지금 2가 A가 되고요. 3가 B가 돼야 되고 1이 C가 돼야 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가정해서 1000분의 X 곱하기 땡 몇 프로 그 다음 단계 몇 프로 비교 2배 되는지 확인 맞다 찾아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아까 얘기했듯이 2가 A, 3가 B, 1이 C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상위 영역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2가 A임을 알 수도 있었겠다 정도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빈칸의 값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자, A가 2였거든요. 그럼 얘는 1000분의 A 곱하기 100은 10%, 그지? 그러면 A의 에너지 양이 100이 나와야 되는 상황. 그럼 B는 어떻게 돼? B는 3로 들어가니까요. 3는 100분의 X 곱하기 100이 15%. 그러면 X가 15가 나오네요. 그럼 B인 3의 에너지 효율은 15. 다음 C1으로 갑시다. 자, C1은 15분의 3 곱하기 100, 20% 나오죠? 자, 지금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100% 높아진다는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이 높아집니다로 놓고 푸셔도 돼요. 자, 기억. 2는 A입니다. 그죠? 2는 A, C가 1, B가 3였다. 자, B. 기억은 150, 기억은 15가 돼야 맞아요. 자, 디귿. C의 에너지 효율은 30%가 아니고 20%가 나온다. 정답 1번. 요 지금 괄호 안에 3점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4월 학평에서 3점인 거면 그 생명과학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잡는 이유는 시간을 많이 뺏기면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이 질문 잘했습니다. 또 14번까지 질문. 기억이 왜 15인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아까 B가 3였거든요. 그죠? B가 3니까 전분의 현 곱하기 100 해버리면 되니까 100분의 기억 곱하기 100이 15%. 100분의 기억 곱하기 100, 15%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억을 15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지. 오이 잘했습니다. 자, 14번까지 더 질문 없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우리가 나갈 파트 바로 뒤에 보면 지구 환경 변화, 그 뒤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혹시 너희가 좀 빨리 푼다 싶으면 전기에너지 현상과 수송까지 넘어가긴 할게요. 에너지 효율적 이용이 지금 28번까지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잡아두고 자, 홀수번 시작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시험지 얼른 가지고 올 테니까 요거를 일단 먼저 시작을 합시다. 자, 지구환경 변화 홀수번 지금 시작합니다. 개념에서 헷갈리거나 까먹은 개념 있으면 지구환경 변화 홀수 채점을 먼저 한번 하고요. 1차적으로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1번에 5, 3번에 5, 5번에 2, 7번에 5, 9번에 1. 아, 거기 10번 문제 잠깐만 보고 갈게요. 10번에 보기 기억에 대기 중 CO2의 농도는으로 채워줄게요. CO2가 지금 생략이 돼버려서 기억에 CO2 농도는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11번에 3번. 좋아. 13에 1, 15에 3, 17에 1, 19에 2, 21에 5, 23에 1, 25에 2, 27에 3.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지금 문제가 28, 29 자리가 바뀌어버렸거든? 두 문제 정답 다 불러줄게요. 혹시 여기 바로 옆에 27 바로 옆에 있는 문제 4번이 정답. 그리고 28이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5번 정답. 자, 31번에 2번, 33에 4번, 35에 4번, 37에 5번. 자, 일단 여기까지. 자, 틀린 거 고쳐볼까? 오늘 요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2시에 있었는데 지금 오신 어머님들이 이미 계셔. 너희 부모님, 어머님들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막 다 보여주진 않아도 너희도 좀 봐야 할 내용이 조금 있거든. 근데 오늘 말고는 내가 이 자료를 여기에 띄워놓지 않을 생각이라서 내가 간단히 뭐 하나 좀 보여줄게요. 자, 이미 너희가 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너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좀 보여줘볼게요.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내가 중학교 요 주변에 있는 중학교 때 과학 평균 점수. 요거는 지금 요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들 통합과학의 평균 점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거든. 과학이 80, 평균이 82점. 근데 고등학교 통합과학이 71.2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보면은 뭐 양명여고 68.7, 양명고 67.4, 지금 60점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인다관, 평촌, 성문 다 60점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평균차를 내가 왜 보여주냐면 그만큼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보다 이미 너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내용의 변화는 크게 없어도 문제가 좀 어려워서 내가 중학교 때 맞던 문제들이라도 좀 어렵게 느껴서 평균치가 저렇게 낮게 나오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혹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궁금하면 학교 정보, 학교 알림이 정보 연락이라고 적어주면은 자기 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선택을 해서 작년도 기준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왔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 자, 이건 지금 일단은 통합과학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본질적인 개념 심화. 중등과학에서는 과학 현상 자체에 대한 질문. 예를 들면 뭐 별자리 이런 거 배웠을 텐데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인지를 물어봤다면 지금은 그 별자리에 대한 뭐 현상의 원리, 뭐 어느 방향에서 몇 시에 어떻게 보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비중 같은 경우도 뒤에 한번 보면 자, 지금 너희 선배들은 10단위를 배웠어요. 10단위. 다 전부 다 국영수 사회까지 10단위. 과학은 통합과학이 10이고 과학탐구 실험이 2가 들어가서 얘가 혼자 12를 찍고 있죠.
그러니까 단위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내신에서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너희부터는 8단위로 내려갑니다. 8단위로 떨어지되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은 8 플러스 2로 10단위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학탐구 실험을 원래 내가 한성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을 했었거든. 그때 내가 저 과학탐구 실험 수업을 했었어. 근데 이름이 실험이잖아. 그래서 아, 학교에서 실험을 되게 많이 하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실험 학교에서 안 시켜줘요. 내가 실험하고 싶다고 학교에다 제출을 했다? 돈이 없다고 안 해주고, 뭐 공간이 없다고 안 해주고, 또는 그것도 가능해. 실험을 하나 하려면 1시간, 그러니까 수업 1시간 안에 끝내기가 어려워서 다음 시간이 국어 시간이면 국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빼서 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실험 보고, 그러니까 실험을 하겠다라고 학교에다가 몇 번이고 제출을 했는데 학교에서 반려를 해서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실험을 못했어. 예산이 그만큼 없어.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느 학교로 가도 과학탐구 실험에서 실험을 많이 하는 학교는 진짜 좋은 학교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실험이 거의 없어요. 그럼 저기 뭐 하냐?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통합과학처럼 똑같이 시험 봐요. 근데 뭘 배우냐면 과학탐구 실험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거를 띄워놓고 가상의 실험을 너희한테 보여줘요. 가상의 실험을 보여주는데 그 실험을 보고 눈으로만 보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닌데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적으라고 해요. 나는 그걸 안 시켰었다. 근데 학교에서 그걸 시키는 거야. 보고서를 왜 적게 하냐면 너희한테 세특 적어주기 용으로 보고서를 받는 거야. 그래서 보고서를 또 적어.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자체는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시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쟤도 시험을 보는 거라 치면 통합과학도 시험을 보니까 단위수가 지금 10으로 가장 높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대비책은 무조건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체제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게끔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들어오는 애들 거의 없을 거야. 많이 익숙해져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2차시 동안 여기 새로 추가된 거, 앞에 거, 뒤에 거, AI, 인공지능 같은 거 배울 거고요. 앞에 거는 뭐 측정과 어림 해가지고 좀 쉬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너희들의 생각. 자, 내신 점수 챙기려면 공부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할 텐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보면 국영수에 밀려서 사회랑 과학은 계속 밀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사회하고 과학은 할 시간이 없어. 하루에 공부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서 막 주말에 뭐라 하거나 학원을 가지 않는 이상 혼자서 과학이랑 사회를 완벽하게 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미 뭐 느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 그치?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쌤이 아까 생명과학 선행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생명과학 안에 원래 여기 세포와 물질대사, 여기 생물의 유전,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이 안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 생물의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얘가 있어서 원래 생명과학이 좀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죠. 내신에서 선택할 때 생명과학 선택해도 좋아요. 왜냐면 어려운 내용이 안 들어있거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지구과에서 빠진 것들이 있고 화학에서 빠지고 다 빠졌어요. 역학과 에너지 이거 다 계산하는 건데 계산하는 거 빠졌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하고 얘는 1에서 5등급 상대평가 들어가고 여기는 절대평가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긴 할 거야. 왜냐면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담당하는 선생님이 없으면 열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해주고 이거는 우리가 한 거, 그지? 앞에서 14회 동안 개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지구환경변화, 에너지, 이거는 생명연구 여기, 그지? 자, 이거를 보여주려고 내가 이걸 킨 건데요.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1학년 친구들 시험지를 일단 좀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 선행을 들었던 친구들의 시험지를 좀 작게나마 넣어봤거든요. 뭐 이게 좀 작게 들어가서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 딱 보면은 그지? 줄기율표 이용해가지고 화학 그지? 문제 자체가 배군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편이한 편이에요. 많이 어렵게 안 나와요. 신성고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렵냐면 물리 파트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와요. 물리 1, 물리 2 막 계산하는 거
공식 다 끌어다가 시험에다가 적용해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풀만해. 그래도 화학에서 이렇게 화학식 이용해서 뭐 하는 거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오고, 인덕원고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원래 안 어려웠거든, 인덕원이. 근데 올해 인덕원고 과학, 수학이 조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푼 거 보면은 막 뭐가 많이 써있죠, 그죠? 막 뭐가 많이 써있어. 계산할 게 많았고, 얘 지금 화학이야. 얘도 화학, 얘도 화학. 지금 화학 문제가 엄청 많아. 근데 화학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 명 다 선행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 실수가 거의 없었어. 셋 다 지금 만점 나왔거든요. 자, 근데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나한테 선행을 듣진 않았던 새로운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동안고 다니는 친구인데요. 이거 내가 일부러 좀 크게 넣어봤어. 왜냐면 너희가 눈으로 봐도 문제가 이제 보일 거야. 자, 시험 문제가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유형과 거의 유사하죠. 거의 똑같아요. 보기만 바꾼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제로 똑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1, 2, 3페이지까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뭐가 제일 많냐면 다 화학 문제예요. 지금 다 화학 문제야.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냐? 동안고 통합과학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원만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닐 거 아니야. 여기랑 생물이랑 지구과학이 전부 들어갔었는데 화학 문제의 비율을 엄청나게 많이 내신 거야. 왜냐면 모든 학교에 지금 통합과학 전공을 하신 선생님은 전체 선생님 인구 중에 4%밖에 안 돼요. 나도 통합과학 전공이 아니죠, 실제로. 근데 모든 학원, 학교 다 가봐도 전공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너희가 학교로 가면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나는 어떻게 수업했냐면 한성여고에서 두 선생님이 나눠 들어갔어요. 나는 생물이랑 지구 파트 설명하러 들어갔었고 다른 선생님은 화학이랑 물리 파트를 들어갔었어. 근데 이 근방에 있는 모든 학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 선생님이 보통은 나눠 들어오고요. 세 선생님이 들어오는 학교도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안양여고 같은 경우는 4명의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4명에서 무랑 생지 선생님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물리 파트 할 때는 물리 선생님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시고요. 생물 할 때는 생물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세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써? 다 전공자들이 수업을 해버리니까 전공 지식을 살린 문제를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원래 통합과학이라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 물리를 막 그렇게 어렵게 냈으면 안 돼. 실제로 여기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거 있죠. 얘는요, 수능에 나왔던 화학 문제거든요. 여기 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묽은 염산을 가한대요. 이거 좀 중화 반응이죠. 근데 나트륨 Cl- 해놓고 그래프 주고 하는데 배점도 높은 데다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원래 통합과학에서는 내지 않는 형태였어.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풀 줄 알 거고 너희가 다 푸는데 지금 많이 틀렸죠. 얘네 지금 쉬운 건데 틀린 거고 얘도 쉬운데 틀렸고 얘네들은 틀리면 안 됐었는데 지금 함정을 끼워 넣어놨어요. 함정을 넣어놔서 틀리게끔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나와.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어떠냐? 자, 뒤에 있는 세 페이지예요.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걔 다음에 얘 다음에 얘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제서야 다른 파트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도 화학이야. 여기도 화학이죠. 여기 화학, 얘도 화학, 여기서부터 지구과학입니다. 여기 지금 지질시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질시대 문제가 지금 뭐 석한물이야 해가지고 요거까지밖에가 지구과학 문제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게 아니야. 시험 범위인데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내는 문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신을 사실 챙길 때 우리 담당 선생님이 어떤 과목 선생님인가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소개하면서 나 무슨 전공이야 하지 않아 보통은. 그냥 수업을 하시지. 근데 그거를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시긴 할 거야.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 나는 생명과학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전사 번역했던 거 있죠. 거기서 문제 또 어렵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여기에 그 변이, 과잉생산 변이 이거 한 문제. 이거는 다양성. 지금 생물 문제 4개, 지구과학 문제 3개. 이것도 생물이죠. 5개 생물. 요또 화학 나왔네. 서술형 화학 하나에 여기 지구과학이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학교뿐만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 내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너희가 올라가는 때만 해도 시험 문제가 이와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속으로 수능이 저렇게 안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를 이렇게 낼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수능 문제 어떻게 낸다고 아까 그랬었냐면 자, 이렇게 낸다고 이미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 자, 수능 예상 그 평가원에서 보여준 예측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지구랑 세포랑 리튬 원자 세 개를 묶어놨죠. 이거는 뭐 지구과학 문제도 아니고 동물 세포 문제도 아니고 셋을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죠. 아까 봤던 내신 형태의 문제와는 차이가 좀 있어요. 내신은 화학이면 화학 문제고 물리면 물리 문제였죠. 근데 수능에서는 저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당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어진 틀도 없고 이렇게 융합형으로 만들어내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왜? 아직 지금 이게 공개된 지 몇 달 안 됐죠.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걸 막 만들고 고민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신을 따는 그 동안에는 대부분의 내신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는 문제들의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촌고 문제인데요. 이건 내가 왜 가져왔냐면 저 물리 문제 보여주려고 한 거야. 물리 문제. 다 계산하는 거죠. 물리 1에 나오는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역학적 시스템은 그냥 자유낙하 운동, 포물선 운동, 뭐 가속도, 중력 정도만 나오는데 그거를 응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식을 끌어다 쓰게끔 문제를 풀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 공식은 통합과학에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알려준 공식이었던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너희를 약간 괴롭히다시피 너희가 알아서 찾아서 고난이도 문제를 풀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이런 예측 문제를 학교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나는 수업을 했으니까 다 내도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너희가 알아서 공부를 해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점수 등급을 나눠주는 것뿐이야. 좀 어려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배경고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배경고도 좀 나오는 편이고 동안고나 부흥고 아까 봤고 부흥고도 난이도 좀 평이한 편. 부흥고는 좀 평이한 편이고 성문고는 화학 파트 문제가 좀 어렵고 뭐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또 몰라. 내년에는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선생님이 바뀔 수 있어. 근데 보통 사립학교는 선생님이 안 바뀝니다. 사립학교는 거의 똑같아요. 문제 유형이. 근데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또 바뀌거든요. 선생님 바뀌면 문제도 싹 다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제 선행 딱 끝내고 이제 통합과 뭐 정규반 수업을 찾아서 뭐 오늘 만약에 다른 학원을 갔어 또는 뭐 다른 과목을 들으러 갔어 너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듣고 학교에서 들은 내용을 학원 선생님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형태의 문제 이거 통합과학 문제집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학원 선생님이 뭐 해줘야 돼? 저 필기본을 보고 물리 1에서 저 문제를 찾아다가 너희를 풀려줘야 너희가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을까? 할 수야 있지. 근데 시간이 아깝잖아. 학원 선생님 보고 그냥 찾아달라고 하는 게 빠르지. 학원 선생님들은 이거를 매번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이용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용을 해서 너희가 만약에 가는 학교에 내가 만약에 배경고 가고 싶어. 배경고 반이 있는 학원을 간다면 그 친구들 전체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타깃으로 하는 데가 있다면 그거 노리고 가셔도 되고요. 타깃 안 해도 선생님한테 요청하면은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거 지구과학 파트겠지? 우리 연습했던 것들 이렇게 쭉 들어있고요. 사실 지구과학이랑 생명은 그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 보이지? 연습한 거 다 똑같이 들어있거든. 물리랑 화학이 확실히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 너희가 공부를 더 하고 싶더라도 물리나 화학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구랑 생명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신성고랑 내가 배경고랑 인덕원고 세 학교 학생들이 지금 좀 많거든 우리 학원에. 이거 세 학교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까 다 말로 설명한 겁니다. 화학이랑 물리, 화원, 물원의 물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지역적인 복이나 함정 같은 경우는 좀 적은 편이다. 신성고 특징이고. 배경이나 인덕어. 배경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편이한데 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온다. 함정 보기가 섞여 있다. 이런 거. 인덕어고 작년보다 어려워졌다. 화학 파트 배점이 높다. 이런 것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해요.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다시 그냥 확인만 하고 이것도 이미 너희가 다 봤을 거거든. 문제들이 다 어때? 여기 봐. 세포 헤모글로빈이 생명이잖아. 얘는 화학에서 나오는 광합성. 얘는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우리 호상철 광층이라는 거 교재에 안 나왔죠?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예시로 나온 거야. 예시인데 얘도 지구가 다 섞였어요. 밑에는 또 화학식이 막 나와. 다 섞여 있죠. 물화생지를 나눠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나도 당장 예측을 못 하겠어. 어떻게 저런 문제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너희한테 알려줘야 되는지를 좀 막막한 상태야. 근데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아요. 심지어 문제집들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저기 맨 앞에서 맨 앞에 저기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뭐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는 일단 너희 선행 수업 끝나고 나면은 고1 정규반 수업에서 물리랑 화학만 할 겁니다. 생물지구가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 들어올 거거든. 근데 그 친구들도 물리, 화학만 미친 듯이 시켜볼 거야. 시켜보고 그리고 나서 내신 들어가면은 그때 화학이랑 생물이랑 물리랑 지구 다 섞어서 들어갈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으면 물리 선행이나 화학 선행 듣는 게 맞아요. 그걸 배워보는 게 맞고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클리닉 잘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 많이 들었어. 클리닉 오면은 이 클리닉 선생님이 너희 이름 적어두고 뭘 하고 갔는지 나한테 알려주거든. 잘 보면은 질문도 잘하고 잘 안 풀리는 것들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혹시 클리닉을 뭐 까먹고 있었거나 응용을 하고 싶은데 몰랐다면 꼭 오셔야 돼요. 월요일날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과탐에서 클리닉 하는 학원이 뭐 요즘은 조금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었거든. 근데 내가 클리닉을 처음 시작했었어. 몇 년 전에. 그래서 클리닉이 있는 게 되게 커.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받아가고 질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교들이고. 이게 지금 내가 작년에 데리고 있던, 그러니까 올해, 여기는 올해 친구들, 여기는 작년에 데리고 있던 친구들. 지금 이제 너희가 고등학교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 고등학교 이름이 같이 들어가겠죠? 목표는 언제나 100점이야. 100점을 목표로 계속 공부를 시켜주고 있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거는 지금 시간이 수일, 일 이렇게 3개가 있긴 한데 저 중에 일요일 시간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예약을 걸어두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으면 학원에다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근데 꼭 이거를 들으란 필요 없어. 우린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많은 것들을 하러 이렇게 찾아보셔도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멈추면 또 까먹거든요. 그 문제 또 풀어보고 계속 해보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원래 어머님들이 오시면 어머님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어머님들께서 너희한테 전달을 해주시는 그런 목표였는데 막 편찮으시기도 하고 못 오신 분이 많아서 너희한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알아만 주시고 고등학교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나한테 상담 신청을 해도 돼. 뭐 예를 들면 저 이번에 뭐 어느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 어때요? 뭐 내신 따기 괜찮아요? 뭐 아니면 지금 선배들 중에 뭐 이렇게 좀 멘토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은 쌤이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학교가 14개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있어요. 저기 있는 학교까지 막 목감, 뭐 북일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필요하면은 언제든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요청을 하세요. 오케이. 그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구 환경 변화 해설을 해봅시다. 지금 오늘 수강무기도 쓰고 앞서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가구나. 괜찮아. 우리 어차피 보자. 자, 지구환경 변화 출발합니다. 홀수 번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 보기 하나라도 뭐가 헷갈렸거나 맞았는데도 설명을 듣고 싶으면 그냥 번호 불러주시면 돼요. 내가 뭐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 1번부터 10번 사이에 질문 가봅시다.
9번. 9번 나왔어요. 또 10번까지. 오케이,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겨울철 북극 기온과 북극해 얼음 면적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자 보세요. 기온은 어때요? 기온은 상승하고 있고 얼음 면적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얼음 면적이 가장 컸을 때는 언제냐? A 시기가 얼음 면적이 가장 컸을 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음 면적이 감소하고 있네. 오케이. 자, 이거 보고 가봅시다. 기억. 자, 겨울철 북극 기온은 대체로 상승했습니까? 물어봤죠. 자, 봅시다. 겨울철 얼음 면적 기온. 여기 보면은 어차피 문제 자체가 겨울철 북극 기온이었구나. 그치? 그러면 겨울철 북극 기온은 상승한 게 맞죠?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니은. 이 기간 중 북극해의 반사율은 A 시기에 가장 작다. 자, 반사율 밑줄 쳐주시고요. 반사는 뭐 때문에 되는 거냐면 빙하 또는 얼음이 반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빙하로 원래 표현을 합니다. 빙하의 면적이 반사율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시기 아까 얼음 면적이 가장 클 때였죠. 그러면 반사율이 오히려 크다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디귿 갑니다. 북극해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A보다 B 시기에서 낮습니까? 자,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 이라는 전제를 깔아주면 돼요.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해수면은 A보다 B 시기에 더 높다가 돼야겠네요. 오케이. 정답 1번입니다. 왜 질문 잘했어요. 좋아요. 또 10번까지 질문 더 없어? 갑시다. 10일부터 21까지 가볼게요. 9번의 니은. 오케이. 또 10일부터 21까지. 15. 17. 오케이. 또 21번 디귿. 오케이. 좋아요. 또 없어요? 괜찮아? 오케이. 자, 15번부터 출발. 좋아. 먹으면서 들을게. 자, 15번. 북반구에서 해수의 표층순환과 대기 대순환을 나타냈습니다.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넘어가고 있고. 오이, 땡큐. 자, 가운데 0도가 적도입니다. 그죠? 자, 기준으로 두고 한번 가보자. 기억. 자, A 해역은 C 해역보다 수온이 높다. C 시험. A가 어딨지? A? 잠깐만. 여기 있구나. 자, 보세요.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A고요. 극에서 적도로 내려오고 있는 게 C거든요. 그죠? 그럼 그걸 비교해서 그냥 가보는 거야. 그럼 수온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하니까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올라가는 게 난류야. A를 난류라고 하고 C를 한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A 해역이 C 해역보다 높다. 오케이, 맞는 말. 자, B 해역의 표층 해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거기 이미 그림에서도 보였다시피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저 편서풍 위치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해주시면 돼요. 자, 디귿 보세요. 위도 30도 부근의 해류의 표층 순환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물어봤어요. 어딨냐? 30도. 보세요. 지금 보면은 돌아가고 있는 해수의 흐름의 방향을 그냥 물어보고 있다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랑 남반구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북반구는 시계 방향이고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반시계 방향이냐 물어봤으니까 틀렸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시계 방향이 맞습니다. 왜? 북반구를 딱 지정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30도 부분이 이제 사막이 많이 생기는 파트죠. 그렇죠? 잘했어요. 15 됐고 17번.
자, 그림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표 부근의 바람과 세계 주요 표층 해류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네요. 자, 적도지방 중심으로 봐봐. 위에는 시계, 아래는 반시계인 거 보이죠? 저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가봅시다. 기억. 위도 30도 지역에는 하강기류가 발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하강기류랑 상승기류가 있었어요. 이 기류의 방향은 고기압과 저기압과 반대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강기류는 고기압인 거고 상승기류는 저기압인 거야.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그 위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기압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 30도 지역이 하강기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쌤이 아까 30도 지역이 사막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사막. 비가 거의 안 오는 뜨거운 지역이에요. 하강기류 맞습니다. 그죠? 자, 니은 연평균 강수량은 30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많습니까? 자, 이것도 똑같아요. 30도 아까 사막이라고 했잖아. 사막은 비가 거의 안 옵니다. 니은 땡. 디귿 위도 30에서 60도 지역의 지표에서는 무역풍이 붑니까? 우리 바로 이전 문제에서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의 순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30에서 60도 지역이면은 편서풍이 불어야 돼요. 디귿 틀렸습니다. 1번. 다음 19번의 니은. 자, 봅시다. 위에 그림 나와 있고요. 이게 증발량과 강수량 비교되고 있죠. 영도를 중심으로 보면 영도, 적도지방은 증발량은 최대치를 찍는데 강수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증발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해가 쨍쨍하다는 소리예요. 해가 쨍쨍하다. 자, 그럼 기억. 60도 부근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습니까? 60도 가보자. 30도, 60도. 강수량이 여기 있고 증발량이 여기 있고. 아, 틀렸죠. 그렇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적다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 세계적으로 큰 사막은 대체로 적도에 위치한다. 아, 자, 사막은 언제나 30도 지역에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무슨 사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막은 대부분 30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30도 지역에서부터 사막화에 의해서 점점 퍼지고 있는 거야. 사막 지역이 점점 퍼지고 있다. 자, 디귿까지 그냥 보고 올게요. 대기 대순환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맞죠.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 두 가지 모두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다. 잡아주면 됩니다. 잘했어. 21번에 디귿 질문 나왔어요. 자, 디귿으로 바로 가볼게요. 아, 위에 그림 한번 보는데 지금 가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다 적혀 있듯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에 바람의 방향이 저렇게 크게 돌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디귿 한번 볼게요. 나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 북반구 지상에는 북풍이 붑니까? 아, 요거 조금 범위가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했을 때 순환세포가 여러 개로 나뉘었었죠. 그러면 하지 않았을 때는 30도 부근의 고압대 그리고 적도와 위도 부근의 저압대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나에서 북반구에서는 지상으로, 그러니까 지상이 어디냐면 그 적도 90도에서 0도 쪽으로란 뜻이거든요. 90도에서 0도 쪽으로 무슨 풍이 붑니까? 이런 말이야. 그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라는 소리거든. 방향이 지금 90도면은 북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이 맞습니다.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남에서 불어오면 남풍, 동에서 불어오면 동풍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의 그 근원지의 방향을 잡아서 북풍 해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잘했어요. 자, 23번부터 31번까지 가볼까요? 23부터 31. 오케이, 25의 디귿. 또
좋습니다. 자, 25의 디귿 보겠습니다. 네, 디귿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복사 에너지. 오케이. 디귿. 자, 위도 38도 부분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 에너지 이동이 거의 없다. 아, 자, 잘 보세요. 그렇지. 이거 헷갈릴만 했어요. 왜냐면 이거 뭐랑 같냐면 이거야. 우리가 적혈구를 등장액에 넣었을 때랑 고장액에 넣었을 때, 저장액에 넣었을 때 세 가지 배웠었다. 그지? 근데 등장액에 넣은 적혈구는 물의 이동이 없다 하면 틀렸었죠. 물의 이동이 있는 거야.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 양이 같았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았던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남는 곳과 부족한 곳 사이에 정확히 딱 일치하는 위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데서 에너지를 끌고 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 안에서 서로 이미 복사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만. 거길 벗어나는 순간 대기대순환이나 바닷물을 통해서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지. 오, 이거 좀 새로운데 질문 잘했어요. 오케이. 31까지 더 질문 없어요? 좋았어. 넘어가. 33에서 몇 번이냐? 37까지. 35의 기억. 오케이. 또. 37번.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자, 35의 기억부터 출발. 자, 사막과 지역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어쩌고저쩌고는 나타냈습니다. 오케이. 사막 지역은 30도에 거의 멈춰 있고요. 사막화라고 하는 건 마치 사막처럼 기후가 변해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자, 같이 가봅시다. 기억. 자, 사막은 주로 대기대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위도에 분포합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이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막은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이제 비가 안 내린다,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면 고기압의 형태니까 하강 기류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상승 기류였다면 저기압이니까 구름 만들어서 비를 내려야 돼요. 그치? 오케이, 하강 기류입니다. 니은 디귿 중에 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35회? 괜찮아요? 오케이. 37번. 자, 가와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대기의 표층 해수의 이동을 나타냈습니다. 오, 봅시다. 자, 엘니뇨는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을 때입니다. 자, 그럼 평상시랑 엘니뇨 비교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저게 이제 불어 가서 저쪽 서쪽에 구름이 만들어지죠. 왜 구름이 만들어지냐면 따뜻한 해수를 몰고 가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에서 발생하는 그 뜨거운 뭐랄까 김이라고 생각할까요? 따뜻한 해수로부터 증발하는 친구들이 다 구름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름이 되면 구름이 무거워져서 비가 쏟아지겠죠. 서쪽에 비가 많이 오고 동쪽은 어떻게 돼? 찬 해수가 용승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용승을 해요. 근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무역풍이라고 하는 친구가 힘을 잃어요. 자, 힘이 떨어졌죠. 그러면 가다가 못 가고 이제 멈춰버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서쪽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가 돼버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안 왔었는데 비가 왜 오지? 가 돼버리는 거야. 바람을 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던 찬 해수도 용승하지 못하고 따뜻한 해수가 위에 고여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무역풍의 세기 약하다. 오케이.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상승한다. 아, 문제가 뭐였어? 나의 특징으로 옳은 건 엘니뇨에서는 동태평양, 그 동쪽의 수온 상승이 맞죠. 그렇죠? 찬 해수가 용승을 안 한다. 디귿, 서태평양 지역에선 강수량 감소한다. 그렇지? 5번이 정답.
우리 잘했습니다. 자, 요 뒤에 얘들아. 미나님 오케이. 지금 가세요. 전기 에너지. 쌤이 오늘 수업이 10시에 끝나는데 10시 이후에 요 뒤에 답을 지금 아직 못 푼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불러주지 않고 오늘 10시 반 안으로 답지를 조금 일찍 보내줄게요. 요거를 마저 좀 맞춰보는데 그 뒤에 보면은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파트 있거든요. 여기도 풀어봅시다. 여기도 풀어보고요.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너희 이제 내신 저것 때문에 또 할 게 좀 있을 테니까 숙제로 뭘 더 주지는 않을게요. 연습을 좀 해놓고 자, 고생했어? 문제를 좀 더 받고 싶다 싶으면 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미리 말을 해준 친구들이 몇 있어서 그 친구들은 내가 문제를 미리 좀 뽑아주긴 할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막 나 이미 할 거 많은데 이거 받아가서 짐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선행은 선행일 뿐이야. 얘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엄쉬엄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요. 요거. 자, 그러면 뒤에 쭉쭉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까지 해서 홀수 번호 덜 풀린 거 마저 풀다가 갈 거고요. 답지를 조금 일찍 보내줄 테니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